드라마 언슬생의 오이영과 구도원이 결국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순탄치는 않았죠. 오이영의 용기 있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구도원은 처음에 그 마음을 밀어냈죠. 근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보면 볼수록 구도원 또한 호감이 있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구도원도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대체 거절했을까?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건 드라마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현실에서도 자주 마주하는 인간상이니까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고백하는 순간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 오늘은 이 복잡한 심리를 두 가지의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해 볼게요. 먼저 구도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인물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겉으로는 레트리버, 속으로는 고슴도치인데요. 배우 정준원 님이 연기한 구도원이라는 캐릭터는 율제병원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로서 언제나 1년차 전공의 명단을 가지고 다니는 사려 깊음, 인턴 마지막 날 아기를 받은 감동으로 산과를 선택한 따뜻함, 의사가 되지 않았으면 운동선수가 되었을 거라는 그의 말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내는 철저한 자기관리, 퇴근 후엔 맥주 한 캔에 테레비를 보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소박함 또한 지니고 있죠. 이런 특성들을 정리하면 친근하면서 다정하면서 믿을만한 레트리버 같은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웃는 것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단순한 레트리버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성격이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조차도 참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구신이라는 별명과 함께 호구도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느 순간에는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오영에 다가왔을 때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밀어내거나 명원어의 논문을 가로챘을 때도 분노하는 것보단 말없이 침묵으로만 반응했죠. 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구도원과 같은 남자들은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에는 익숙해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해요. 타인의 감정은 잘 살피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고슴도치처럼 상대가 다가오면 일단 먼저 가시를 세우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종의 보호 본능을 발동하고요. 사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남자들은 꽤 있죠. 그리고 이런 성향을 심리학에서는 회피형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피형이라고 하면은 연락도 안 받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남한테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근데 그거는 회피형이 아니라 그냥 배려심이 없고 그냥 인성이 터진 거라고 하고요. 진짜로 회피형이라는 것은 총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1.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상대와 정서적 거리를 둔다. 2. 힘들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만 한다. 3.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순간에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라는 전략을 택한다. 즉 회피형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놀이터신 기억하시나요? 명원의 논문을 가로챈 다음에 오이영이 대신 욕해줘가지고 구도원이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태도를 전하는 것은 안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는 민감하게 잘 반응은 하지만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서투르게 행동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냥 무뚝뚝한 거 아니야? 그냥 사려 깊은 거고 그냥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구도원과 같은 남자의 태도를 단지 개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 역시 깊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현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받아들인다고 해요. 오프라인에서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랜체스터 대학의 앤트 위슬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의 연구를 진행했거든요. 연구의 규모는 무려 18만 명이나 대상으로 하였고 국가별로 그리고 성별 간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 실험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연구 결과 생각보다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남성들이 오프라인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던 감정들이 드러났다고 해요.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심장이 아프다, 정말 힘들다와 같은 깊은 감정을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내는,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또한 남성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도움의 요청을 더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즉 남성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섬세하고 감정적이고 오프라인에서는 회피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온라인에서는 실제로는 안정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구도원 역시 어쩌면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큰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단지 현실에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구도원과 같은 남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가까워질수록 그 미래를 보면서 상처를 받을까봐 스스로 선을 긋기 때문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감정보다는 상황을 먼저 보거든요. 오이영과 구도원 둘 사이에는 애초에 넘기 힘든 벽이 2가지가 존재했어요. 하나는 사돈처녀와 사돈총각이라는 가족적 경계, 다른 하나는 전공이 4년차와 전공이 1년차라는 위기의 거리, 공적 관계이자 동시에 사적 관계에 대해서 예의를 동시에 차려야 했던 관계인 거죠. 그래서 구도원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이영이라는 사람은 감정보다는 먼저 조심해야 될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태도만 보면 딱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 보였지만 오히려 조심스럽게
그렇게 거리만 두려고 하는 것에 가까웠죠. 그가 밀어낸 것은 O형이 아니라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가볼까요? 이러한 스타일, 구도원과 같은 스타일의 남성들은 왜 상황을 중시하고 감정을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을까요? 이건 단지 구도원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남성 전반의 사랑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2025년에 최근에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이 어떻게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밝혀냈어요. 애덤 보우디와 그의 연구팀은 33개국 808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남녀의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 감정의 강도, 집착, 헌신의 정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죠.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1. 남성이 더 빠르게, 더 많이 사랑에 빠진다. 사랑이 시작되는 시기를 봤을 때 남성은 여성보다 약 한 달 정도 더 빨랐으며 사랑 자체에 빠지는 횟수조차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2. 여성은 더 집착하고 더 깊이 사랑에 빠진다. 여성은 비록 남성에 비해서 사랑에 빠지는 횟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사랑의 강도라든지 파트너의 집착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강렬하고 몰입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비록 횟수 자체는 적지만 집착의 강도가 더 심하고 사랑의 강도도 더 높다라는 거죠. 아우. 으악. 봐라. 3번, 남녀가 평등할수록 남녀 간의 차이가 희미해진다. 이게 이번 연구의 특이점이기도 했거든요. 선진국일수록 남녀에 상관없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남녀 관계가 동등해지고 남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진 않는다라고 해요. 반대로 여성도 O형과 같이 적극적인 모먼트를 취하기도 하고요. 결국 어느 정도 살만하고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에 남녀 간의 역할을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처럼 선진국이면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지위가 동등한 사회일수록 구동과 같은 남성들이 사랑에 덜 집착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랑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채울 게 굉장히 많다면 굳이 사랑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 연구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남성의 심리가 단순히 무뚝뚝하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맥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녀 상관없이 둘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네, 결론입니다. 구도원이 O형의 마음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는 개인적인 애착 성향, 어긋난 상황, 그리고 사회적 맥락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로 대입해서 봤을 때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별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문화적인 배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속도도 다르고 그걸 허락하는 환경 또한 다르니까요. 그리고 구도원과 O형이 가까워져서 연인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엔 서로의 속도를 기다려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마음속에 꽃이 피어난다고 할지라도 다른 마음이 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사랑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꽃이 동시에 피지 않듯 사람의 마음에도 각자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요. 네, 한 개의 드라마와 세 개의 논문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내용이죠. 앞으로는 이런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드라마 속의 인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은 인물 탐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족이 길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 모든 꽃이 동시에 피지 않듯 사람의 마음에도 각자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요.